4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뭐냐 할 때 이런 식의 문제 잘 나오죠, 한 번씩. 그래서 부모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죠. 선비,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가 선비라고 할 수 있죠, 선비. 그래서 선친, 가친, 엄친, 선고는 각각 자기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던, 일단 선자를 쓴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기억을 해야겠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 날에는 고향에 선친을 좀 배우러 가야 되겠다. OX. 아무리 부모지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점에서 이번 토요일에는, 이번 주말에는 고향에 선친을 배우러 가겠다. OX, X다. 선친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죠. 선친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르치니까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호칭어와 뭐에 대한 문제, 지칭어의 문제, 지난 국가직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번 지방직에 좀 또 기대를 걸면서 이런 지역적인 것들은 그동안 시험문제 출제됐었으니까 좀 참고해 주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직이 좀 국가직에 비해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직, 또 이번에 국가직이 좀 그래도 또 나름대로 쉽게 평가됐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직은 좀 어려워질 거라는 또 말을 하면 이 시간에 초를 치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어찌됐든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각도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잘하도 계세요.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4번에 답은 1번 정도, 5번 갑니다. 친족 지칭어와 그 대상의 연결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시아주머니 남편의 형이라는 건 다 알고 있겠죠? 남편의 형이다. 두 번째, 진외삼촌. 진을 들어가면 아버지의 외갓집. 진외가 하면 아버지의 외갓집. 알겠죠? 내 외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외가.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따라서 친외삼촌이라는 외종삼촌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외삼촌이지 엄마 쪽이 아니야. 부계 쪽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5번에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생절부 누이의 며느리, 대고모는 아버지의 고모를 대고모 또는 왕고모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왕고모. 일종의 이제 고모 할머니죠? 고모 할머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왕대고모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고모 할머니를 왕대고모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아버지의 고모 할머니까지 우리가 보고 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좀 보면 좋죠. 이제 내 말을 좀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획가족화 돼가지고, 그죠? 아버지의 고모도 보기도 힘들잖아. 그래. 그런데 아버지의 고모 할머니까지, 그래서 그런 병칭까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왕대고모, 왕고모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고모, 대고모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왕고모에서 고모 중에서 제일 큰 고모, 이게 왕고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5번에 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진외가는 아버지의 외갓집을 진외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외가, 진짜. 괜찮네요, 그죠? 다 맞았습니까? 에리양?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에리는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동쪽에 가서 찾아야 돼요? 서쪽에 가서 찾아야 돼요? 북쪽에 가서 찾아야 돼요? 남쪽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되더라고. 서쪽에 가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서에리가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썰렁하죠? 자, 어쨌든 간에 마음을 좀 풀고. 이 여학생 이름이 서예리라고 하더니. 자. 5번에 답 그래 몇 번에 닿지? 2번. 마음이 좀 순수하면 이런 농담도 통합니다. 자, 6번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에 호칭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그래서 몇 번이 틀리면, 4번을 틀리면, 그래서 한번 내가 내봐서 문제를 내면서, 야, 선비가 나왔는데 또 낼까? 그래. 한번 4번에서 죽은 사람 또 죽이자. 여기 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를 뭐라고 한다 했지? 선비. 아니죠.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가 아니라 다 같이 자기 어머니지, 자기 어머니. 그래서 아무 때나 선비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선대부인, 선대비 하면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겠지만, 선비 하면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비라는 단어가 나왔긴 나왔지만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면 틀릴 수 있는 함정의 문제. 그래서 이번에 아마 냈습니다. 그냥. 친구의 높임말 인형 있죠? 인형. 자칫 잘못하면 인형을 갖다 무슨 뭐 갖고 노는 인형인 줄 알고. 그건 아니죠? 인형이다. 그래서 뭐 친구는 갖고 노는 존재. 이게 아니라 인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끔 높여서 뭐 대형, 뭐 인형, 좀 자기보다 좀 나이가 좀 더 있다 하면 뭐 대형 또는 인형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인형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 남의 아들은 영식, 뭐 영랑이란 말 쓰고, 남의 딸을 할 때는 또 영식, 영랑, 영윤 이런 말들이 남의 아들을 높일 때 쓰는 말이고, 딸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써요? 영예라는 말 많이 쓰죠. 영예라는 말 씁니다. 정리됐어요? 높일 때 쓰는 거고, 자기 자식을 낳을 때는 뭐 여식이나 또는 돼지 새끼, 뭐 도나 뭐 이렇게 하고, 돼지 새끼다 우리 집에 밥만 죽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돼지를 써서 쓰는 경우는 자기를 낮추는 경우, 남을 높이는 경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어요? 잘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남의 아버지는 춘부장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춘부장, 뭐 춘당께서는 안녕하신가? 춘장 또는 춘당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춘부장께서는 안녕하신가? 이런 표현을 갖다 써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